안녕하세요. 게임월터의 프로그래머 3학년 권오현입니다. 게임월터는 2D 플랫폼 액션 게임으로 보스와의 전투를 중점으로 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는 화려한 스킬을 사용하고 변신할 수 있어서 캐릭터끼리 스킬샷 연계가 가능한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보스는 체력에 따라 페이지가 변하고 플레이어와의 거리에 따라 스킬 사용 변화를 하는 등 유기적인 보스의 움직임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정밀한 2D 라이팅을 사용해서 정교하고 분위기 있는 조명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각각의 보스마다 고유한 등장 연출과 사망 연출을 넣어 몰입감을 한층 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장면은 튜토리얼 스테이지에 진입하는 장면으로 키의 방식과 여러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보스로 넘어가게 되고요. 총 6가지의 보스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첫 번째 보스입니다. 단순히 칼이 이제 움직이면서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보스인데, 처음에 이제 회피 동작이나 처음 스킬 사용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보스로 설계했습니다. 고유한 사망 연출을 연출하고, 이번 보스는 나이트란 보스로 약간 기본적인 보스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피격 범위를 보여줘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고, 쌍둥이 컨셉을 가진 보스입니다. 서로 같은 보스가 두 마리가 나와서 서로의 체력을 공유하고, 이 쌍둥이끼리 이제 뭉쳐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게 설계한 보스입니다. 다음 보스는 킨드레드. 약간 유령 컨셉을 가진 보스인데요. 간단한 화살을 출력하고 보스와의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피에로 보스이고요. 서커스장을 연상시키는 스테이지와 역시 서커스를 연상시키는 보스를 통해서 소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스킬 연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스킬 이펙트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더우드라는 형제단이라는 보스입니다. 이 세 명의 보스가 각각 다른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다른 체력 게이지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를 무찔러야 클리어할 수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스는 기본적인 공격만 하고, 이제 연막 부리는 보스는 이제 순간 이동을 해서 브레이크. 이 보스는 이제 죽으면은 각각의 조각상으로 영혼이 빨려간다는 느낌으로 상황 연출을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게임월터 발표였고요. 감사합니다. 스턴비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스턴비라는 게임은 간단한 캐주얼 퍼즐 종류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저렇게 캐릭터의 움직임을 잘 보고 있다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캐릭터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그랗게 움직이는 저 톱니바퀴처럼 생긴 데를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 포털 쪽으로 진행을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 작은 원 톱니바퀴처럼 생긴 데에 있는 적들을 피해가는 것이 이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고요. 정확한 타이밍과 방향을 잘 맞춰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도 갈수록 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원형으로 계속 돌고 있는 저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그런 게임입니다. 네, 스턴비라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저는 픽시의 개발을 맡았던 기획자 윤태규라고 합니다. 네, 저희 픽시는 3개월 동안 5명이서 개발한 게임이고요. 게임의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소년이 이제 동화책 속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쁜 동화 작가의 음모를 없애는 그런 내용을 따라오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컷신이 그 이제 스토리 전반부를 설명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네, 우선 게임 시작하면 저희는 튜토리얼 대신에 간단하게 조작법 텍스트가 플레이어 캐릭터 위에 뜨면서 이제 게임의 진행을 자연스럽게 플레이어가 익힐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를 누르면 점프, 쉬프트를 누르면 대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게임 진행을 익힐 수 있게 했고요. 네, 이게 저희 게임에서 이제 좀 독특한 시스템인데, 지금 저 세모난 보석이 프리즘이라는 이제 저희가 이름 지은 그런 보석인데, 게임 맵에서 등장하는 이제 방해하는 전파나 또 아니면은 발판이 없는 곳에서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저기 이제 분홍색으로 나오는 전파를 굴절시켜서 네, 저렇게 장애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요소입니다. 네, 플랫포머 게임 특성상 너무 가로 이동만 하면은 단순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세로로 움직이는 맵도 많이 만들고, 위로 아래로 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조금 플레이어로서 지루하지 않게끔 맵을 설계해 봤고요. 네, 저렇게 숨겨진 공간에 세이브 포인트도 많이 넣어놔가지고 조금 플랫포머 장르에 익숙한 플레이어들은 이제 다른 게임에서 나왔던 요소들이 많으니까 조금 익숙하게 게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레버를 밟으면 이 숨겨진 세이브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고, 저렇게 막고 있는 나무 장애물도 이렇게 프리즘을 컨트롤해서 방향을 전환시켜서 발판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게 저렇게 한 번 밟으면 파괴되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 이제 맵에 존재하는 웬만한 오브젝트들은 다 프리즘과 빛을 활용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여기는 조금 맵의 후반부인데,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좀 난이도를 위해서 세이브 포인트를 이제 보스전 직전까지 거의 만들어두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스타에서 시연할 때도 이 부분에서 많은 유저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공략법을 스스로 찾는데 좀 저희가 재미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설계할 때는 발판만을 저렇게 움직이는 돌만 밟아서 이동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유저분들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발판을 밟고 저렇게 빛을 굴절시켜서 자신이 착지할 지점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플레이를 해주셔가지고, 유저들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좀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서 재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맵의 동굴의 최신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여기서도 좀 이제 제한적인 시야 속에서 이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이제 맵을 아래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라서 저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원이 열릴 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열어야 되도록 설계를 했고요. 네, 이렇게 톱니바퀴도 있어서 이렇게 쉽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난이도를 굉장히 좀 어렵게 해서 설계된 맵이라서 이제 저희 게임의 마지막 부분인 보스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스가 땅을 치면은 이제 저렇게 방해 전파가 나오는 위치가 먼저 표시되고, 이제 잠시 후에 저렇게 전파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프리즘의 생성 개수 제한을 하나로 둬가지고 좀 난이도를 높게 했고요. 보스가 준 전파만으로 보스에게 빛을 굴절시켜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한번 설치했던 프리즘은 다시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놨고요. 네, 이렇게 유성도 떨어지고, 이제 보스 주변으로 저렇게 하얀 달에서 상현 달로 하나씩 달이 형성되는데, 저게 끝까지 형성되었을 때는 이제 보스를 처음부터 다시 클리어해야 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시간 제한도 있는 측면이라서 약간 이제 보스답게 좀 어렵게 설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어한 모습까지 보시면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피티 브라더즈 총괄 기획을 맡은 18학번 조성우입니다. 네, 저희 작품을 처음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간단한 시네마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게임의 배경이라든지 게임에서 등장하는 장애물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간접적으로 플레이어에게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가 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하철과 그래피티 소재로 맵을 디자인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고가 위에 지하철이 있는 맵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게임의 배경이 뉴욕시티다 보니까 뉴욕시티는 이렇게 고가의 지하철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맵 디자인을 했고요. 메인 화면에는 이제 상점, 스테이지 선택, 캐릭터, 이제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UI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스테이지 선택 UI를 클릭하시면은 저희 게임의 배경인 뉴욕시티의 지도가 펼쳐지면서 지하철 역마다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인 브롱크스 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테이지를 진입하시기 전에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보여주는 컷신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제 80년대 이렇게 뉴욕의 상류층들이 그래피티를 그냥 도시를 더럽히는 낙서를 치부하고 이 주인공 루믹이 이런 억압에 못 이겨서 그래피티 그림으로 억압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네, 게임에 진입하시면은 이제 철로와 돌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고요. 점프나 전봇대 오브젝트를 통해서 길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길마다 이런 장애물 오브젝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점프를 통해서 피할 수 있고 만약에 피하지 못하면 바로 게임 오버가 됩니다. 게임 오버가 되시면 이제 처음 스타트 포인트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요. 첫 번째 지하철역에 도착하시면은 계단을 통해서 도시 속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플레이어는 아이템을 수집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할 수도 있고 아이템을 사용해서 추격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체포가 돼서 또 게임 오버가 되고요. 이러면 또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른쪽 UI에 보시면은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방금은 이제 신발 아이템을 사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속도를 올리는 효과를 얻은 모습이고요. LP 오브젝트는 이렇게 LP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명중을 하시면은 경찰들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샘플 그래피티를 5개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 원하는 것을 플레이어가 선택해서 거기다가 직접 입힐 수가 있고요. 스프레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던져서 경찰들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템이 있어야만 해당 아이템의 색상을 사용해서 그래피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템을 좀 다양한 역할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봤고요. 왼쪽 상단에는 이제 그래피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개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직접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아까 플레이어가 수집한 다양한 색상의 스프레이 아이템을 갖고 저희 학교의 이름인 서강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세 가지의 그래피티를 모두 그렸으니까 다음 지하철역으로만 이동을 하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게임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제 경찰들과 추격전을 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또 이제 장애물 오브젝트를 피하면서 느끼는 스릴감, 그거에 더해서 이제 맵 곳곳을 플레이어가 그리는 그림으로 꾸밀 수 있다는 그런 창의력을 요구하는 재미를 동시에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점프를 하면은 손쉽게 오브젝트를 피할 수 있고요. 또 이 포인트에 도착을 하면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신 것처럼 뉴욕시티의 지도를 제일 빈빈가인 브롱크스부터 시작해서 제일 부촌인 맨해튼까지 플레이어 루믹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도시를 나아가는 그런 컨셉의 게임이고요. 네, 이상으로 시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비스 팀의 발표를 맡은 기획가 간주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비스는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 사냥꾼이 된 소녀의 이야기라는 로그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빨간 망토를 오마주에 만들었으며 어두운 동화풍의 메트로베니아 게임입니다. 게임의 큰 흐름을 따라가며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메인 콘텐츠와 메인 콘텐츠 상에서 출연하는 보스가 아닌 맵을 돌아다니다 만날 수 있는 부가적인 보스전이 있습니다. 해당 서브 보스전에서는 세계관에 대한 실마리와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킬을 강화할 수 있으며 몬스터와 싸우는 도중 아이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는 컷신이 끝나고 이제 게임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를 유도하는 이벤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지정 위치에 도착하면 해당 이벤트가 나오고 컷신이 등장합니다. 아직 구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컷신이 빠르게 이동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빨간 망토는 무기를 얻게 되고 시면으로 들어가는 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숲속 사이길을 통해서 몬스터들을 죽이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시면으로 가는 포탈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보이는 이곳이 시면으로 도착하고 난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이곳에서 엘리트 몬스터와의 전투를 마치고 발생하는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과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비스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개발해 볼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피스 게임 발표하게 된 정희욱입니다. 이름은 라이트피스고요. 플랫폼은 PC, 장르는 슈팅 액션 로그라이크고요. 개발 엔진은 얼리얼 엔진을 사용했고 그래픽은 3D로 3인칭과 1인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컨셉은 보스레이드와 무쌍을 주로 잡았고요. 타겟은 빠른 키 조작과 화려한 액션을 원했던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했고요. 간략한 스토리는 주인공이 우주를 항해하다가 어떤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그 행성에 있던 원주민과 고대 문명의 괴물들이 덤비게 되고 그 괴물들을 물리치면서 우주선을 수리하고 탈출하는 스토리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타이틀 화면이 나오고 뉴 게임을 클릭하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스테이지로 넘어가던 도중 로딩 화면에서는 조작키를 확인할 수 있고요. F를 눌러 본격적인 게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불시착하는 장면이 나오고 유저 시점이 나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을 하고요. V키를 눌러 3인칭과 1인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상자를 열면은 무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무기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랜덤하며 같은 아이템이 나올 경우 탄창이 늘어나게 됩니다. UI는 오른쪽 아래는 무기와 탄창 확인할 수 있고요. 중앙 밑에는 로프와 수류탄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 밑에는 캐릭터 HP와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게 됩니다. 산소가 다 달면 HP가 달게 되고 HP가 다 달면은 유저는 죽게 되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시연 영상을 촬영을 위해서 HP는 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골렘과 공중 유닛이 나오는데요. 로프를 활용해서 이동하거나 어그로를 끌어서 한 번에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로프는 어디든 걸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바위를 걸거나 아니면은 나무, 몬스터에게도 걸 수 있고 로프를 누르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타임슬립에 걸리게 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유저는 더 화려한 액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중 유닛에게 로프를 걸고 타임슬립을 걸어 다른 공중 유닛을 가격하는 장면입니다. 여긴 첫 번째 스테이지의 파밍 구간인데요. 빨간색 상자는 HP를 채워주는 회복약을 드롭하고 하얀색 상자는 수류탄을 드롭하게 됩니다. 보라색 화면은 새로운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상자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활용해 줌인을 활용한 원거리 저격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유저가 맵 밖으로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잠시 뒤에 더욱 많은 몬스터가 유저 뒤에서 나타나게 되며 유저들은 더 힘든 전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공중섬인데요. 공중섬에 가게 되면은 유저는 중간중간 존재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들을 물리치거나 무시하며 빠르게 나아가서 보스 구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하늘섬에서는 떨어지게 되면은 유저는 죽게 됩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유저는 좀 쫄깃쫄깃한 감각을 느끼게 될 거고요. 다음 스테이지나 보스존에 가면은 더욱더 스릴 있는 플레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스방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보이시는 계곡 사이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를 활용해서 유저가 조심스럽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연은 보스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팀 딜리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은 2D 시점의 플랫폼 어드벤처 게임으로 산 골짜기 속 몰락한 숨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산소녀 딜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목적은 숨을 복구할 수단인 토큰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걸 모으러 가는 길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 역경을 타개할 첫 번째 수단이 공격 스킬을 초반에 얻게 됩니다. 토큰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맵은 그중 벌집이라는 곳이고요. 애벌레와 벌, 강력한 돌풍이 플레이어를 방해하는 곳입니다. 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방해물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받게 되는 스킬 역시 달라집니다. 이 스킬은 역시 앞으로 맵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로 벌집에서는 이렇게 NPC로부터 더블 점프 스킬을 얻게 됩니다. 이 두 스킬 외에도 딜이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로는 과거 투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스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숨겨진 지형을 표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기술을 사용해 갈 수 없는 곳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돌풍입니다. 지금처럼 가려는 방향을 반대로 불어서 진로를 막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방해물입니다. 돌풍은 오브젝트로 막을 수도 있고 과거 투시로 막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과거 투시로 먹고 가져가놉니다. 이렇게 토큰을 먹기 위해 공략하고 기믹을 펴야 하는 것이 이 게임을 하는 주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벌도 나와주고요. 토큰을 모으는 것 외에도 플레이어는 매 곳곳을 탐해 이 숲이 왜 몰락했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NPC는 그마저 찾았던 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내는데요. 이 문제를 맞추면 세이브 포인트가 활성화됩니다. 단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요. 물론 세이브 포인트를 안 쓰고 하드코어하게 플레이하실 분은 지나쳐도 되겠지만 이런 정보를 수집하며 여러 혜택을 받고 다니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고른 맵의 이야기에 따라 이동하며 그 맵 속 모든 토큰을 다 모았다면 토큰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갈 시간입니다. 먼저 마지막 토큰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토큰을 먹고 나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면 디드의 일을 방해하려는 정체불명의 존재 키르논과 첫 조우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토큰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끌어내는 쪽인데 이 이유는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다. 키르논은 허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정을 쉽게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여태까지 모험하면서 플레이어의 숙련도가 얼마나 올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야기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실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 열려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디어디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틀 리치 앤 슬라임 팀 팀장 박태양입니다.
처음에 게임을 실행하면 스토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메이비라는 주인공이 사고를 쳐서 이제 마법학교에 대량의 젤리 큐브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선생님께 혼쭐을 나고 친구들과 슬라임으로 큐브를 먹어치게 하는 스토리를 가진 게임입니다. 네, 처음에 로비에서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네, 하단에 이동 패드를 조작해서 플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임을 들거나 큐브를 들어서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큐브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큐브와 같은 색상의 슬라임을 큐브에 내려놓게 되면 파괴되게 됩니다. 상점에서는 캐릭터를 먼저 구매할 수 있고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 맞춰서 각 지역의 스테이지를 깨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플레이어는 각 지역마다 특별한 기믹을 가진 큐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1지역에서는 강철 타일이 존재합니다. 슬라임의 생성 기믹은 가장 위에 있는 큐브를 기준으로 생성됐기 때문에 강철 타일을 올려놓은 색상의 슬라임은 소분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플레이어가 이제 이용을 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2칸 이상의 같은 색상의 큐브가 겹쳐있을 때는 한 번에 파괴가 가능한데요. 플레이어는 최대한 흩어져 있는 큐브를 파괴하기 위해서 큐브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지마다 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이제 별을 획득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큐브를 다 파괴하는 것과 아니면 이제 스테이지마다 지정된 스코어를 달성하면은 클리어가 달성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어가 큐브를 옮기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타일을 파괴할 수 있는지 계속 옮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강철 타일이 플레이어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필요하지 않는 슬라임을 뽑지 않기 위해서 큐브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플레이 시에 콤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콤보에 영향을 가는 이제 스코어에 따라서 점수를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콤보를 포기하고 좀 더 빠르게 타일 없앤다든지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하면은 클리어 점수가 나오면서 이제 얼마의 코인을 얻었는지, 이거 별을 몇 개 획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학교 그리고 숲으로 진행하는 루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지역은 변환기라는 큐브가 나오게 되는데요. 변환기에 넣은 슬라임은 그 일자로 큐브가 다 파괴되게 됩니다. 한번 플레이를 마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출력되면서 일자로 큐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플레이어는 저 변환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많은 방식을 채택해서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환기를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좌측에 있던 큐브를 오른쪽으로 올려서 한꺼번에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변환기를 다 사용하고 이제 큐브를 모아서 다시 점수를 모으는 모습입니다. 플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플레이하지 못하면은 큐브가 점점 위로 차올라서 게임 오버가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빠르게 이제 큐브를 모아서 파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스테이지당 보통 3분에서 4분의 플레이 타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한다면은 2분 때까지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스테이지마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해서 빠르게 깰지 아니면은 좀 더 안정성을 가지고 깰지 결정하게 됩니다. 네, 저희 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라이트피스를 발표했던 정유욱이고요. 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 타이틀 화면이 나오고 타이틀 화면 터치하면은 컷만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컷만화는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제작이 됐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를 경우 스킵되며 다음 게임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컷만화의 스토리는 마녀가 이사를 가며 실수로 마리모에게 마법의 가루를 떨어뜨리게 되고 마리모들은 생명을 얻게 되며 생명을 얻은과 동시에 마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엄마로 인식하게 되고 마리모들은 떠나간 마녀를 기다리며 뭐하고 놀지라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컷만화가 끝나게 됩니다. 인게임으로 진입하게 되면 배경음이 바뀌고 설정창에서 배치 모드나 가방,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음량 또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리모를 소환할 텐데요. 마리모를 소환하게 되면 마리모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을 완료한 마리모들은 제각각
다른 마리모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마리모들의 이마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빛이 나는 마리모들은 터치 시에 자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리모들은 시간이 더 지나면 덩치가 커지게 되는데 덩치가 커진 마리모들은 터치하게 되면 랜덤한 색상의 마리모로 두 마리가 분열이 됩니다. 물론 같은 색상의 마리모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마리모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판매를 통해서 원하는 마리모만 남겨 자신만의 컨셉의 테라리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라리움과 오브젝트인데요. 테라리움은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테라리움을 옮겨서 처음부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사고 다음으로 바닥재를 산 다음 이 바닥재 위에 장식물들을 올려 다채롭게 꾸밀 것입니다. 장식물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밑에 버튼들은 배치 모드에 있는 버튼과 똑같고 이 버튼들을 활용해 크기를 줄이거나 크기를 키우거나 회전 또는 좌우 반전 또 레이어 값을 조정해서 사물의 뒤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가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꾸밀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오른쪽 아래 플로피 디스크를 누르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배치를 완료하면은 설정창에서 아까 말했던 배치 모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배치 모드에서는 유저가 원하지 않는 오브젝트를 빼거나 아니면은 다른 구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서 가방에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가방에 넣은 오브젝트들은 오른쪽 상단 위에 있는 가방을 터치하게 되면은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배경을 누르면은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에서는 오브젝트를 판매해서 자원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저 컨셉에 맞는 여러 가지 테라리움을 만들며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리모 포레스트였습니다.